빅이벤트를 또 한 번 소화해낸 글로벌 증시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미장만큼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단 FOMC와 BOJ, 이번 주에 있는 굵직한 매크로 이벤트는 시장 반응만 놓고 보면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하나둘씩 열어보면서 오늘 관전 포인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둘기파적이었다라는 해석과 함께 FOMC는 시장의 상승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도했던 시장, 우리 시장도 2,700선을 기반에 다질 수 있는 그런 재료로 해석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어제 모건 스탠리의 변심, 그 리포트의 효과를 받았던 IT 투톱 이야기인데요. 최근 반도체를 둘러싸고 시장의 꾸준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더불어서 소부장단에서의 종목을 선별한다면 어디에 핵심을 맞춰야 될지 이 부분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뉴스입니다. SK온에서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캐즘을 극복하지 못하고 적자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아주 반갑게도 일본 닛산과의 15조 원대 잭팟을 터뜨리는 계약 체결 소식이 반갑게 들렸습니다. 2차 전지 투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도 확인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FOMC입니다. 매크로적인 이벤트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올해 첫 FOMC에서는 과연 파월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아시아, 유럽, 미국.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같은 경계감을 반영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소화하고 나서 미국의 반응은 금리 동결 FOMC 성명서 나오고 나서 상승세 유지됐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소화한 움직임 속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색깔이 제가 잘못 표시했네요. 빨간색입니다. 나란히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거래 마쳤고요. 코스피의 야간 선물도 강보합권의 움직임 속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BOJ는 아시겠지만 기준금리 동결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할 건데 이번에 인상을 단행하지 않고 동결로 가져간 건 미국의 관세로 인한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도 여름쯤에는 인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속도 조절을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극할 만한 엔화 강세는 없었습니다. FOMC 소화력 보겠습니다. 연준의 멘트는 일단 기다려보자였어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조만간 금리 인하를 연준이 준비하고 있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환호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 판은 일단 팩트입니다. 3월 FOMC에서의 금리 결정은 동결로 확인이 됐고요. 점도표 제일 중요했는데요. 4회에서 2회로 인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든 것이 연초에 좀 부담감을 자아낼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표가 영 좋지가 못해서 3회까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상 그 배경도 문제긴 하지만 인하가 2회가 아니라 3회로 늘어나게 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유동성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내심 이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2회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살짝 매파적이라고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번 매파적 금리 인하 나올 거다, 금리 동결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QT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QT 관련해서 긴축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런데 돈을 덜 거둘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적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거죠. 지금 미 국채 빨아들이고 있는 게 한 2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50억 달러까지 아주 큰 폭으로 줄였습니다. 사실상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은 해석했고요. 중요한 건 아래 파월 의장의 메시지, 관세 인플레 있기는 한데 일시적이야 라는 데 시장 안도했고요. 침체나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우려하지 않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이 침체를 우려하는 듯한 멘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파월 의장의 멘트로 일단은 우려는 불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응은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 나스닥, 다우 다 올랐고요. 10년물도 떨어졌는데 2년물, 그러니까 정책금리에 민감한 쪽이 너무 급락해서 불 스티프닝이 나오면서 커브가 급격하게 꺾였습니다. 5월 인하 가능성은 살짝 낮아지긴 했다라는 측면 보시면 3회에서 2회로 인하가 좀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요. 키움증권 시장 불안감 확대 요인은 없었던 이번 FOMC. 자, 이제 시장 시선은 다시 관세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런 움직임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을 자아낼 법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반도체 중심 잡기죠. 어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은 우리 시장을 2,700으로 이끌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의 변심이 핵심이었습니다. 어제도 급하게 들어오느냐고 TP 중심으로 좀 체크만 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 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봄으로 이제 시각을 바꿨다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디램 가격 오를 거고 낸드 감산하고 있는데 이거 가격 인상 나올 것 같다라는 게 배경입니다.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 최근 중국 쪽에서의 이구환신 보조금 이 효과가 톡톡하게 반도체 쪽에 가격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이 같은 포인트에 주목했습니다. 딥시크발 인공지능 수요가 급격하게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반도체 가격 상승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너무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V자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더불어서 HBM이 작년에 키워드였었잖아요. 그런데 이쪽으로도 미국의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살짝 둔화되고 있어서 HBM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부담을 겪을 수 있는 자리라고 코멘트 달았습니다. 이것도 틀렸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어봤고요. 델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PC 교체 주기 본격화되고 있다. 본격화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이 지원 종료되면서 이제 PC를 바꿀 시기가 도래했다는 건데요. 중국의 이구환신 효과만큼이나 이제 구제품에서 신제품으로 바꾸면서 디램 가격, 낸드 같은 레거시 가격 반등을 도모할 만한 재료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거시의 움직임은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로넷 실적입니다. 내일 발표가 되겠죠. 정리 어제도 해드렸습니다만 2분기에 컨센이 살짝 하회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부합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더불어서 그다음 가이던스 80억 달러 이상까지도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 부합할지 여부가 내일 반도체의 향방을 또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레거시 어제 중심적으로 좋았어요. 삼성전자 강세, 하이닉스도 20만 5,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어제 차세대 반도체 로드맵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26년에 납품될 베라 루빈 CPU와 GPU의 합작, 여기에 HBM4가 탑재된다라는 내용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소부장 향후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사실 레거시 쪽으로는 3월 들어서면서 꽤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7만 원까지 간다면 모건스탠리 기준 그리고 우리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것도 7만 원 수준이니까요.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에 뒤따라가는 반도체 레거시 밸류체인은 여기에 부합해서 어느 정도까지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계산기를 이제 두드리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쪽이 좋아지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삼성전기와 MC넥스가 2분기부터 그리고 하반기까지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반응은 0.7% 아주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VM 쪽에서 최근 리포트발 효과로 올라오는 모습 속에 시각장비의 대장으로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포인트로 12%의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고 가실까요? 최근에 레거시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동진세미캠 같은 VM 차트 확인해 볼까요?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같은 소재 종목들이 좀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어제는 이 VM이 전체적으로 장비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12%의 급등 양상으로 장대 양봉을 기록하며 10,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저점에서의 서서히 회복되는 움직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장비주 단 안에서도 다 같이 동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옆으로 HBM과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하이닉스가 1% 올라가며 HBM4 이제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할 거다라는 내용의 YC 홀로 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요. DI나 테크인 같은 종목들 다 같이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엔비디아가 다시금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냈고 역시나 젠슨왕 CEO의 기조 연설과 함께 GTC에 대한 호평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금 그 연결고리를 오늘장 기대해 보도록 하죠. 이노메트리, 피롭틱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장비 안에서의 유리기판 새로운 종목으로 또 뉴페로 등장하면서 어제 급등 양상을 나타내며 상한가 마감됐습니다. 정통 종목인 YC캠, 피롭틱스 좀 약했는데요. 여전히 유리기판 쪽에서는 기회를 찾아볼 자리인지도 같이 확인해 보죠.
자, 다음은 SK온의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금 LG 엔솔, 삼성 SDI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권을 다지면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을 도모할 자리라는 이야기가 어제 개장 중계에서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목말라 있는 바로 수주인데요. 이 펀더멘털을 개선시킬 만한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갈증이 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갑게 일본의 닛산과의 15조 원의 잭팟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급 규모가 한 15조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거고요. 중형 전기차 쪽으로 한 100만 대 배터리 납품할 수 있는 물량으로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블루오벌 SK 켄터키 공장에서 가동률이 너무나 낮아져 있는데요. 이 닛산에 납품할 배터리를 여기에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좋아질 거다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상반기부터 양산 들어가니까 눈앞에 있습니다. 캐즘 속에서 미 공장 가동률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적자 탈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걸까? 여기에 대한 해석 필요하겠는데요. SK온은 비상장사고요. 여기에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 차트 같이 보시죠. 지금 보시면 다른 LG엔솔, 삼성 SDI는 계속 연저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이유인즉슨 최근 에너지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에 뒤따라가면서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을 SK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기업 본업으로 주가 키팩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회사 SK온까지 잘해준다면 플러스 알파로 모멘텀을 싣고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큽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지금 간밤 테슬라가 물론 자율주행 모멘텀으로 간밤 드디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더불어 BYD, 샤오펑, CATL 최근 테슬라와는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중국의 배터리, 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국내 차세대 배터리 종목들 MOT라든지 그리고 대진첨단소재 같은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통 2차 전지가 좋을 것이냐, 차세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좋을 것이냐 이 움직임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는 간략하게 보죠. 금리 인하 이회로 유지가 됐고 시장은 꽤 유동성이 유입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이번에 FOMC가 아주 큰 이변이 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유동성 QT도 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금리 인하도 2회로 유지하게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하회할 가능성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2년물 정책금리는 이미 4%를 하회했죠. 그래서 바이오 봐야 할 시기. 게다가 오늘은 운명의 날입니다. 3월 20일 빅데이 오늘 이렇게 세 가지의 재료가 다 공개됩니다. 유럽 폐암학회 초록이 공개되는데 여기에서 알테오젠의 머크 키트르다 SC 임상 3상 결과 발표 나오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FDA 승인받고 허가받아서 연내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로드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초를 오늘 확인하게 되고요.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최종 생존 기간 말씀드렸지만 24개월 그 이상 30개월, 2년 이상까지도 생존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유의미한 주가 반등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HLB 같은 경우엔 FDA 지금 승인 발표 오늘 있는데요. 미국 시간 기준이라서 우리 내일 금요일 6시 이전 장 마감하고 나올 것 같다. 회사 측의 입장 발표도 있습니다. 바이오를 오늘뿐만 아니라 2분기에 제철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회가 대거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FOMC 회의 결과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상반기 주요 학회는 이번 주 유럽 스프링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유럽 폐암 학회,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암 학회 이 두 가지 학회에서의 성장 동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알테오젠이 좋은 소식을 발표하고 나서 조금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변곡점을 단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지 오늘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될지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빅이벤트 소환 우리 시장의 오늘 표정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가 아직 들어오진 않고 있는데 어제 혼조세로 마감이 됐잖아요. 야간 선물이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 두 분은 오늘 장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김성훈 KM투자파트너스 대표, 오현진 루체인베스트 팀장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새 얼굴과 함께 오늘 빅이벤트의 시장을 대비해 보게 되네요.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김성훈 대표께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효과로 삼성 이제 7만 전자 다지게 되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은 살짝 올랐고 엔비디아는 더 크게 올랐거든요. 결국 오늘은 또다시 하이닉스의 하루가 될까요? 네, 일단 둘 다 좋을 걸로 저는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QE 긴축 완화가 시장의 훈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 거기에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반도체가 주인공으로 또 우리가 시장에서는 또 주목해야 될 점인데, 이제 수요가 이끄는 반도체 시황이 계속되는 장기적인 추세로 저는 돌아섰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도 이어진다면 삼성전자를 또다시 중심으로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뭐 큰 걱정 없이 또 따라서 반등을 주겠지만은 이미 삼성전자는 121선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수순에서 뭐 이번 주에 6만 원대가 단기간에 돌파가 된다면 그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두 업종 중심으로 보되 소부장 쪽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죠. 수요가 좋아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뭐 동진 세미캠이라든가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서 계속해서 슈팅이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소재단도 주셨어요? 오현진 팀장님 오늘 저희 처음 나와주셨는데 네. 반도체 뷰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비중 확대, 지수 2,700 끌고 갈 주도주로 보시는지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겠습니까? 네, 반도체주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부진했었던 부분이 이제 레거시 반도체인데 어찌되었던 간에 DDR5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격 반등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국내 강세를 보였었던, 그러니까 강자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유입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HBM에 엔비디아 공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아직까지 이제 테스트는 좀 진행이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어느 정도의 좀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단 종목군들도 모두 다 낙폭과대 매력으로 저점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인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지루하게 못 들었었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 시도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아무래도 해외 시장보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한 것은 사실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이전 대비 바뀌고 있다는 부분, AI로 인해서 견인되는 것은 AI 고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도 같이 견인이 되는 것은 맞거든요. 스마트폰과 노트북 부분에서의 개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판단한다면 이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만 삼성전자를 저는 이제 과감하게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얌얌님이요. 7만 원 갈 거라는 이야기 하셨는데 2,800 거의 갈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7만 원 좀 섣부르지 않나요? 4월 이후 관세 이후에 다시 봐야 되지 않나요? 하셨는데 그 단기간의 속도 측면에서 지금 7만 전자까지 가능한 건지 조금 구체적인 전략은 어때요? 네, 7만 전자까지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스권 상단에서는 고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불안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지금 멈추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보통 실적 컨센서스가 낮아지다가 멈출 때 실적이 확인이 되면 일단 한 번 더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삼성전자가 요즘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로봇의 가치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포함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대차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가 거의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흐름이 아마 상반기 내로는 나타날 것이다라고 본다면 현대차든 삼성전자든 국내 대표 대형주들의 수급 개선도 나타날 거라고 보니까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번에 뚫고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고가에서 매도하고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전략도 가능하다. 다만 길게 보실 분들은 삼성전자 7만 원 올해 안에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수익님도 67,000원에 한번 부딪히겠죠. 이런 이야기도 또 하셨거든요.
지금 보니 59,600원에서 상승 출발하고는 있습니다. 디테일 전략까지 함께 받아봤습니다. 상승 출발 예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저희 바이오 궁금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장에서 뭐 보시는지에 대한 힌트들 막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고두마카 님도 바이오가 금리 인하해야 날아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FOMC 받아들였을 때 3회까지 기대감도 있긴 했지만 결국 2회 인하에도 시장은 일부 만족하는 표정을 좀 지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HLB 발표 있지 않습니까? 내일로 우리 시간으로는 아마 6시 이전이 될 것 같거든요. 고고식님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오늘 내일 이틀간의 주가가 매우 중요할 텐데 오윤진 팀장님, 바이오에서 HLB 다시 달아오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애매하게 말하는 걸 좀 싫어하는 성격이긴 한데 HLB는 어허. 진짜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을 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FDA 통과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찜찜한 부분들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보세라닙의 칼렐리주마 병용요법을 보시면 ESMO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되고 강력 권고를 받았잖아요. ESMO가 상당히 권위가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간암 치료제 시장이 1차 치료제만 기준으로 봐도 2030년에 규모가 12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FDA 통과가 되면 유언양행의 렉나자에 이은 두 번째 국산 한항 신약이기 때문에 충분히 HLB의 가치를 점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항서제약의 CMC 실사에서 세 가지 보완 사항이 있었잖아요. 근데 CMC라는 것은 뭐 설비, 그러니까 만드는 제조 설비, 뭐 위생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완이 빨리 이루어졌고 이 부분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진양곤 회장이 요즘에 그 HLB 계열사의 지분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굳이 이제 발표 전에 지분을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FDA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좀 찜찜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견제해서 뭐 FDA 통과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물론 여기까지는 조금 과도한 해석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나오는 말이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로 HLB의 주가가 최근 약세를 보이면서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 또 가장 찜찜한 부분이 3월 20일까지 이제 그 결과 발표를 내면 되는데 목 끝까지 쓰고 있거든요, 기간을. 그래서 굳이 이렇게 기간을 목 끝까지 쓸까? 또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면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통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요. 뭐 결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SK온 닛산의 100만 대 물량의 배터리를 납품한다. 이거 굉장히 호재입니다. 오늘 급등 출발 앞두고 있어요. 2차 전지가 다 상승으로 지금 출발 대기하고 있거든요. 투심 확산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일단 그 배터리 3사 중에서 일본 시장 진출한 게 LG 이제 에너지 솔루션만이었는데 이번에 SK온이 이제 일본 닛산하고 이 배터리 계약을 맺었다는 뭐 규모도 굉장히 크죠. 28년부터 33년까지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닛산이라는 이 존재가 이제 혼다하고 합병을 완벽하게 했으면은 오히려 좀 가치가 좀 늘어날 거지만 예. 이제 합병이 무산되면서 닛산하고의 단독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삼성 SDI의 또 유중 이슈에서 울산의 생산 라인에 대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셀 업체들이 반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줄이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라올 때 챙기자. 자, 두 분은 오늘 장 뭘 보고 계실까요? 비비기 이벤트 다 소화했잖아요. 골라주신 관심주 가겠습니다. 먼저 오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PI 첨단 소재 주셨습니다. 어떤 포인트예요? 네, 낙폭과를 주로서 일단 가격 매력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에 반도체주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IT 소재주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동사의 수급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사에 생산하는 PI 필름은 고온에 굉장히 강하고 유연성과 절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데 특히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네, 갤럭시 엣지를 시작으로 해서 그 스마트폰의 두께 경쟁이 확대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초박형 PI
필름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견인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박형 PI 필름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아이폰 17 에어가 출시될 예정인데 이게 아이폰 중에 역대 가장 얇은 두께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박형 PI 필름의 수요가 촉진되는 이유고요. 또 중국의 부양책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수요 견인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IT 기기의 성능이 좀 향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열 관리도 좀 중요해지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16,000원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 PI 첨단 소재였고요. 음식료 주신 김성훈 대표님께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리온 주셨네요. 어제 네. 이어 더 가요? 네, 뭐 충분히 지금은 뭐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한한령. 있는 거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의 매출 비중이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플도 굉장히 싸고 작년부터 초코송이하고 비초비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인데 비초비라고 하는 과자의 맛있어요. 가격이 네. 인상이 됐어요. 20%나 벌써 인상을 했습니다. 저도 인상했다는 좋아해요. 이유는 잘 팔린다는 이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자신감. 최근 들어서 러시아의 종종 기대감 때문에 오리온 초코파이 하면은 50년 됐죠. 그 정이 이제 아직까지도 러시아와 베트남과 중국에서 워낙에 스터디셀러로 계속 승승장구를 하기 때문에 오리온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주저하는 정책까지 한 2% 정도의 또 배당 매력까지 있으니까 우리가 오리온 주가 추세는 좀 더 우리가 길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 10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